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의회 시정 질의를 뜯어보면 지자체 행정의 큰 틀을 알 수 있는데요. 본회의 때마다 많게는 100개 가까운 질의가 오고 가는데 이 중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것도 그렇지 못한 채 몇 년씩 답보 상태인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헬로티비 뉴스는 부천시의회가 전반기 동안 부천시를 상대로 던진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부천 행정을 되짚어봅니다. 부천시는 과연 지난 2년 동안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또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의가 계속 높아져서 어떻게 좀 앞으로 이 지방채를 관리를 해서 좀 효율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좀 유지할 수 있으실지. K그룹의 우량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지원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기 만료 기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을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묻거나 때로는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시정 질문은 시책, 지역의 주요 현안, 그리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시작부터 지난 3월까지 부천시의회가 던진 시정 질문은 모두 485건. 의원마다 비슷하거나 현안별로 중복된 질문들까지 모두 개별로 포함한 숫자입니다. 크게 13개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행정과 생활민원이 각각 120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안전과 문화체육, 개발에 관한 질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위나 복지, 경제, 사회 부문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민선 8기 부천시의 공약 사업이었던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연계 질문만 41건. 행정 관련 질문 3건 가운데 1건이 행정 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을 만큼 행정 개편, 민선 8기 부천시 전반기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올해 1월 부천시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보건, 37개 일반동 체제로 돌아오면서 모두 완료된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행정 개편 단행 자체와는 별개로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광역동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반동과 구청 체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립 과정 중 발생하는 주민소통 안건, 생활민원 질의에 속하는 빈대 방역, 안전과 관련한 산책로 점검, 해빙기 건설 현장 점검 등 325건도 모두 완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진이 끝났다고 분류한 건만 전체 질문 가운데 70%에 달합니다. 주민 민원이나 불편사항, 계절성을 띤 질의가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해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사실상 폐지, 재검토 기로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정 질문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내용은 모두 126건. 수개월 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언제쯤 갈피를 잡을 수 있을지 깜깜한 사업들도 다수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나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 도중 좌초된 도시재생 등 대부분은 부천의 해묵은 현안들이 고스란히 미완성 숙제로 남았습니다. 제기한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시정에 대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의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공통된 목소리로 내실 있는 답변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임기 내 사업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을 봐도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추진이 아닌 사실상 표류 중인 사업들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서면 질문으로 하고 답변을 형식적으로 듣는 집행부가 견제,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시장이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개선을 해야만.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에게 묻는 시정 질문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일괄 질문과 답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좀 더 날카로운 지적을, 시 집행부는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살해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작성자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등학교 A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2건 모두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급된 학교 인근의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 지역 의료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의료계 집단 휴진 현황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 11곳 중 교수 집단 휴진 참가 병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우선 인천 빅3 대학병원의 경우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 당초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톨릭 의대병원 8곳은 병원별로 각각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인천 성모병원은 정상 진료하기로 최종 결정돼 현재 정상 진료 중입니다. 휴진 신고한 의원은 1,796곳 중 46곳으로 2.56%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들과 개원의를 비롯해 현재 3,400여 명으로 이뤄진 인천시 의사회 역시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인데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수건이었지만 사업 추진은 더뎠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지상전철 경인선. 주변 지역은 오랫동안 소음이나 분진, 진동 피해에 노출돼 왔습니다. 경인선 지하화가 지역 수건이 된 이유입니다. 경인선이 이제 1899년도에 개통됐다고 하니까 한 120년 정도의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좀 달리해서 올해 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하화 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비용 부담 원칙 때문에 정부 선도 사업 선정을 앞두고도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천시 구간 지하 사업비에 거의 2조 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현재 처분이 가능한 철도 부지는 약 8만 평 정도 되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당 약 2,500만 원 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토론자들은 사업성을 지하화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봤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공법과 동시에 수익을 내는 종합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사업비보다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또 예상 개발 이익과 금융 비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냐, 품질 관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다음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한 거냐, 그게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숙제로 꼽았습니다. 인천, 서울과 합의된 최적의 구상을 좀 마련해가지고 사업 구간도 선정하고 개발 범위도 설정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마련하는 게, 그리고 그 구상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치권도 공감했습니다. 국회의원 3명과 시장, 시도의원들,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지혜도 모으고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해가지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하화뿐 아니라 철도 상부를 덮는 방식, 기존 도로 아래 철도를 이설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과 실현 가능성, 수익 3박자가 맞으려면 부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 따로 셈법보다는 서울, 인천과의 협업이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쉽게 예약할 수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주방에는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신고 안 하시고 영업하신 거 맞으신 거죠? 네. 그 영업 기간은 저희가 대략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로 했고 객실 수 하나고 이제 객실 요금은 단가 9만 원씩 월 매출 약 100만 원 진술하신 데 일단은 적었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천과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이를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모두 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8,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안양시의 한 업소는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며 5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습니다.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정 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안전과 위생에 사각지대가 있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 F1 유치와 관련해 시 집행부가 편성한 사전 조사 비용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 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는 시 집행부 추경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F1 인천 개최에 대해 혈세 낭비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시의회가 F1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F1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과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5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시당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임춘원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대중, 유승분, 이인교, 정혜권, 한민수 의원 등 5명이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통상 다수당이 맡으며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미8군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크리스토퍼 사령관은 경기도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